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인천공항 2터미널이 완전 헬게이트 연휴거든요.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가는데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고 버스가 와도 10,000원이라 못 타고 그냥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평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월 초인데 벌써 이 난리예요. 근데 설 연휴 때는 사람이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난다고요. 비행기 놓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 빌런이 있거든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깜빡한 인천공항 공사입니다. 아니, 합병하면 당연히 사람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는 그대로, 주차장은 그대로, 직원은 그대로 두고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이 터미널이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출근하는 공항 직원들도 버스 안전바 잡기 힘들 정도고 여행 가려는 사람들은 짐 들고 매달려서 타야 하는 상황. 이번 설 연휴 이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 최소 4시간 전에 공항 도착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일단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인천공항 이 터미널 원래 되게 한산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대한항공이란 스카이팀 계열 항공사들만 쓰는 곳이었으니까요. 1터미널은 아시아나랑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이 쓰고 2터미널은 대한항공 전용,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여유롭고 쾌적했죠.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답게. 그런데 작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합병하잖아요. 이게 확정되면서 아시아나도 2터미널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서 2터미널 비행기 운항 편수가 갑자기 22%나 폭증한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원래 하루에 비행기 100편 뜨던 곳에서 갑자기 122편이 뜨는 겁니다. 당연히 승객도 폭증, 공항 직원도 폭증, 주차하는 차량도 폭증.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합병 소식이 2022년부터 나왔는데 몇 년이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 터미널 원래 넓잖아. 주차장도 크고 괜찮겠지.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합병 준비하면서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고 게이트 배정하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정비하고 이런 건 엄청 신경 썼대요. 터미널 안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건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셔틀버스 증차했나요? 안 했어요. 주차 공간 확충했나요? 안 했어요. 배차 간격 조정했나요? 안 했어요. 심지어 노선까지 바뀌어서 원래 10분이면 가던 거리가 지금은 20분 넘게 걸린다고요. 그리고 지난달 중순 드디어 D-Day가 옵니다. 아시아나가 이 터미널로 이전하는 날이죠. 첫날부터 완전 헬게이트 열렸어요. 주차장 만차, 버스 대기 30분, 겨우 타도 사람 가득 차서 짐 들고 서서 가야 함. 실제 현장 있던 여행객 증언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짐이 너무 많으신데 매달려 타야 돼요. 공항 직원들은 출근길부터 지옥이에요. 원래 5시 14분 차 타면 여유롭게 앉아서 갔는데 이제는 안전바 잡기도 힘들 정도래요. 체감상으로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증언도 나와요. 출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복잡하고 많이 막히고 체감상으로는 한 2배 이상. 이게 지금 대한민국 1등 공항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레전드 대응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잖아요. SNS에는 인천공항 2터미널 헬게이트 인증샷들이 쏟아지고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그럼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뭘 해야 되냐? 긴급 대책 내놓고 사과하고 빠르게 개선해야죠. 근데 인천공항공사의 첫 번째 대응이 뭔지 아세요? 순환버스 증차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진짜로. 아니, 버스 몇 대 더 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문제는 버스 대수가 아니라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로 단기 주차장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한참을 빙빙 돌아다녀요. 그럼 장기 주차장 가면 되지 않냐고요? 거기도 만차예요. 게다가 거기서 터미널까지는 더 멀어요.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 대고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는 안 오고 와도 10,000원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예상보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네요.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요? 아니, 합병하면 사람 늘어나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데 예상을 못했다고요? 더 가관인 게 인천공항공사 공식 입장이에요.
아시아나 이전으로 운항 편수가 늘어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혼잡할 줄은 몰랐다. 아니 비행기가 20%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주차장 확충 계획 있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했냐면요. 현재 주차 공간은 충분하다. 다만 일시적으로 혼잡한 것일 뿐이다. 충분하다고요? 지금 주차장 사진 보면 갓길마다 차가 빼곡한데요? 이게 전형적인 공공기관 마인드거든요. 우리는 잘못 없다. 국민들이 예상보다 많이 온 거다. 실제로 공항 이용객들 반응 보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요. 한 이용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행기 놓칠까봐 짐 들고 뛰어서 갔다. 공항에서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용객은 해외여행 가는데 공항에서 이미 지쳐서 간다고. 공항 직원들은 출근길에 이미 체력 소진되고 업무 시작한대요. 그럼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대책이 뭔지 아세요? 순환버스 배차 간격 단축하겠습니다. 또 버스예요. 아니 지금 문제가 배차 간격이에요?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 없어서 차 못 대는데 버스 자주 보내면 뭐 하겠어요? 게다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몇 분마다 운행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화가 나는 게 인천공항공사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터미널 문제는 단순히 버스 부족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용 능력 자체가 한계에 도달한 거거든요. 주차 공간도 부족, 버스 노선도 비효율적, 직원도 부족. 이걸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때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2월 초예요. 그리고 2주 뒤에 뭐가 있냐고요? 설 연휴가 있어요. 설 연휴 때 공항 이용객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평소보다 2배, 3배 늘어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난리인데 설 연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대참사 예고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인천공항공사는 설 연휴 대비해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순환버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진짜로 또 버스예요. 이 사람들은 버스밖에 모르나 봐요. 주차장 확충은요? 없어요. 직원 충원은요? 없어요. 노선 개편은요? 없어요. 그냥 버스 몇 대 더 굴리겠다는 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표 관문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위기 대응 수준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인천공항공사가 이 문제를 일시적 혼잡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요? 합병은 영구적인데 혼잡은 일시적이래요. 아니 아시아나가 2터미널에서 다시 1터미널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비행기 편수가 다시 줄어들 것도 아닌데 무슨 일시적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인천공항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함이 만들어낸 인재예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합병 준비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을 병행했어야 했다고.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고 게이트 배정하는 것만큼 주차장이랑 셔틀버스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천공항공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실제 이용객 동선은 신경 안 쓴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짐 들고 30분씩 버스 기다리고 와도 10,000원이라 못 타고 겨우 타면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서서 가고. 이게 2026년 대한민국 1등 공항 맞아요?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꼴이에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설 연휴 때 정말 대참사 날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사람 2배, 3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놓치는 사람 속출할 거고 공항 직원들은 완전 멘붕 상태 될 거고 민원은 폭주할 거고 그때 가서야 인천공항공사가 정신 차리겠죠. 근데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진작에 망했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거든요.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여론 잠잠해지면 그냥 넘어가고. 인천공항공사한테 묻고 싶어요. 합병 준비한 게 몇 년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 안 했어요? 비행기 편수 22% 늘어나면 사람도 차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솔직히 후자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공항 이용객들 불평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마인드. 진짜 화가 나는 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대형 사고 터지면 일단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일 벌어지고 인천공항 2터미널 사태도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설 연휴 때 2터미널 이용하실 거면 진짜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아니 4시간 전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계시면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된 대책 내놓으세요. 버스 아니고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여러분도 혹시 이 터미널 이용하셨다가 헬게이트 경험하셨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놀똑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